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준보 영단어 어근 특강. 준보 영단어 어근 특강은 우주 최초로 컨텍스트, 바이어의 암호를 완벽하게 해독한 국내 유일의 영어 학습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48-1강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48-1은 바로 이 프리핸이라는 어근입니다. 프리핸드의 핸은 바로 이 핸, 손을 의미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영단어에 보시면은요, 프리핸드, 프리핸스, 프라이즈, 프라이즈, 또는 프란트, 또는 프라디, 브레이, 브렉, 이런 어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어근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학생들이 암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원어민의 사고방식으로 이 단어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럼 원어민들한테 프리핸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프리라는 단어는 접두는 바로 before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before의 의미가 뭐예요? 앞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hand, 이거는 바로 손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손. 그래서 원어민들한테 프리핸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것을 손으로 뭐 한다라는 얘기예요. 잡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잡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take 또는 hold,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다? 잡는 것인데요. 이 영단어가, 이 어근이 비유적인 의미, 추상적인 의미로 활용이 되면, 보세요. 잡긴 잡는데 머릿속으로 잡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뭔가를 잡는다라는 얘기는 바로 뭔가를 생각하고 이해한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comprehend이라는 표현이죠. 이때 come이라는 접두어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강조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강조, 완전히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prehend이라는 표현은 뭐다? 잡다, 생각하다, 이해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르는 theory, 이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모르는 이론을 머릿속으로 완전히 잡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해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 단어의 명사꼴은 comprehension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해력 또는 이해력 연습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우주의 space, 우주의 infinite distances, 무한한 거리죠. 우주의 무한한 거리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으로는 뭐다?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speech, 말하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comprehension이라는 표현은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listening comprehension, 그럼 뭐요? 청해력 연습이 되겠죠. 두 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comprehensive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comprehend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해하다로 알고 있죠. 이해하다. 그러면 이 comprehensive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다 포괄적인 또는 종합적인 의미로 써요. 이거 바로 암기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어민의 사고방식으로 항상 단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come이라는 접두어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이 prehense라는 표현은 바로 prehend, prehense는 뭐다? 잡는 개념이에요. 잡다 또는 이해하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온 IVE는 바로 뭐예요? 형용사 전묘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 전묘.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다.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다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는, 다시 말해서 포괄적인 또는 종합적인 또는 전반적인 또는 광범위한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바로 comprehensive라는 형용사입니다. 물론 이해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또는 이해력이 있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여기서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보세요. 지식이 컴프레hensive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폭넓고 해박하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comprehensive school이라는 표현은 종합 중등학교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listing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목록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이 목록이 뭔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모든 항공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목록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표현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는 반드시 뭐 하거라? 빠르게, 그리고 comprehensive하게 뭐뭐 하라 이런 얘기예요. 소설을 읽을 때는 재빨리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문을 보시면은요, 이 comprehensive의 주체가 뭡니까? 요거죠? 그가 사용하는 자료죠. 그가 사용하는 자료는 뭐다? comprehensive하다라는 얘기는 매우 광범위하다가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요. comprehensive faculty. faculty의 의미가 바로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때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이해력이 되겠죠. 이해력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apprehend. 여러분들이 comprehend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뭐다? 이해하다였죠? 근데 여기서는 접두어가 com 대신에 뭘로 바뀌었어요? ap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ap로 접두어가 바뀌니까 의미가 뭘로 바뀝니까? 체포하다 또는 걱정하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됩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영단어는 뭐다? 반드시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활용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세 가지 의미를 완벽하게 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AP라는 접두어는 바로 AD의 변형이죠. AD는 전치사 to라고 그랬죠. 이게 to 다음에 대상이 나오면 우리가 을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프리한이라는 표현은 잡다 또는 생각하다 또는 이해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뭐를 잡다,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뭐를 생각하다, 뭐뭐를 이해하다는 비유적인 의미가 되겠죠. 예, 첫 번째 뭐예요? 범인을 잡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체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포하는 단어는 어레스트라는 단어와 같이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며칠 있으면 이제 시험을 본대요. 시험을 보면.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시험을 본다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뭐요?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프리헨이라는 표현이 바로 걱정하다 또는 불안해하다 또는 염려하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제 구식용어로는 이 단어도 역시 이해하다, 파악하다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의미, 체포하다, 걱정하다, 이해하다,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단어의 명사꼴은 apprehension입니다. 예, 우려, 불안의 의미죠. anxiety, 이거랑 동의어가 되고요. 또 체포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arrest하고 동의어가 되겠죠. 형용사형은 apprehensive가 되는 겁니다. 걱정되는 또는 불안한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여기 apprehend이라는 동사의 대상이 culprit, 바로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범인을 체포하다가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apprehend이라는 단어의 대상이 뭐예요? 단어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뭐예요? 단어를 이해하다가 되는 겁니다. 단어를 이해하다. 그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 남자는 선거 결과를 지켜보았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apprehension을 가지고, apprehension의 당연 의미가 뭐예요? 불안함이 되는 겁니다. 예, 불안한 마음으로 선거 결과를 지켜보았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표현은요, be apprehensive 대시 됩니다. 여러분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뭘로 번역을 하셔야 돼요? 동사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동사로. 그러면 be apprehensive라는 표현의 대상이 뭐예요? 무엇인가가 잘못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여자는 무엇인가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뭐를 가지고 있었다?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다 바로 불안해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단어입니다. apprentice라는 단어예요. apprentice. 여러분들 이 두 단어를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요. 이 apprehend이라는 단어와 apprentice가 있죠. 요까지는 똑같죠. 요까지는. 여기서 이제 freehand와 이게 apprentice라는 단어가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apprehend이라는 표현은 체포하다, 걱정하다가 되는데, 그럼 apprentice라는 표현은 왜 견습성이 되는가? 당연히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바로 원어민의 사고방식으로 단어를 암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apprentice라는 표현이죠. 이 AP라는 표현은 뭐다? 적도 AP는 AD라고 그랬죠? 이게 투담의 대상이 나오면 을이 되는 것이고요. apprentice라는 표현은 바로 이 freehand. 같은 어근이에요. 뭐다? take. 잡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take의 대상이 바로 lesson이 되면 바로 배우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배우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뭐를 처음으로 배운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뭐를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견습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견습생, 수습생, 도제 또는 제자, 뭔가를 처음 배우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초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동의어가 바로 beginner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죠. 또 intern이라는 단어도 있죠. intern. 같이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이죠. 유리사래요. 어떤 유리사다? 수습 유리사, 견습 유리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표현을 보시면 그는 누구와 유명한 디자이너와 연이 닿았다는 얘기예요. 연이 닿아서 그의 어프렌티스가 되었다는 얘기죠. 뭐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죠.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 프리핸이라는 표현입니다. 똑같이 프리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접두어가 we고요. 여기서는 뭐요? come. 여기는 AP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두어가 달라지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영어의 특성이죠. comprehend, 이해하다. apprehend, 체포하다, 걱정하다. reprehend이 갑자기 뭐요? 비난하다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바로 암기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원어민의 사고방식으로 단어를 깨보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암기법입니다. we라는 접두어는 바로 뭐요? back, 뒤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freehand의 의미는 뭐다? 잡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뒤에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뒤에서 잡는 것이 비난하다의 의미로 활용됐다는 얘기는 이 단어가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요, 선수가 다른 선수의 뒤에서 상대방 선수의 몸을 잡아요. 그러니까 반칙이죠. 반칙을 저지르면 당연히 뭡니까? 관중이나 심판이 그 선수를 비난하겠죠. 이러한 환경에서 리프레hen이라는 표현은 비난하는 의미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암기법이에요. we라는 단어는 back. 이 back의 의미가 바로 거꾸로 또는 반대로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프리헨이라는 표현은 이해하다 의미가 있었죠. 선생님이 강의를 했는데 학생이 딴짓하다가 선생님의 강의를 놓쳤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해했다, 잘못 이해했어요. 선생님의 강의를 반대로 잘못 이해해요. 그럼 당연히 선생님이 학생을 뭐 하겠어요? 비난하겠죠?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절대로 까먹질 않습니다. 이 단어의 동요에는 리프리맨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프로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사형은
reprehension. 형용사꼴은 reprehensive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동의어를 암기를 시켜드릴게요. reprimand이라는 표현이에요. reprimand이 뭐다? 비난하다 의미가 되는데요. re라는 접두는 뭐다? back, 뒤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역시 premand라는 표현은 freehand랑 같은 어원이에요. premand, freehand 같이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의미가 뭐다? 잡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도 뭐다? 뒤에서 잡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축구 경기에서 뒤에서 상대방의 선수의 몸을 잡는 반칙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요? 비난하다가 되는 겁니다. 관중이나 심판이 그 선수를 비난하다 의미가 되는 겁니다. reproach라는 단어요. re라는 접두는 again, 다시의 의미로도 쓰이죠. 반복의 의미로도 쓰이는 겁니다. approach라는 표현은 뭡니까? 여러분들 approach라는 표현이 접근하다, 다가가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래서 이 단어는 다시 오게 하다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오게 하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다시 오게 해요. 학생이 갔어요. 방과 후에. 근데 뭔가 이 학생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뭡니까? 다시 오라고 하겠죠? 다시 불러서 뭐 한다는 얘기야? 비난하다, 책망하다, 나무라다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reprehend의 대상이 뭡니까? 결점이죠. 다른 사람의 결점을 reprehend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비난하지 말아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경찰관은 reprimand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왜? 이유의 전치사 for입니다. 그들이 unprofessional behavior,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을 한 데에 대해서 심하게 질책을 받았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수동이기니까 받다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수동이라는 단어에서 이 수는 뭡니까? 받을 수가 되는 겁니다. 질책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비난했다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게 뭐예요? 자책을 했다가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단어입니다. 여기 prize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학생들은 다 뭘로 알고 있어요? 상으로 알고 있죠. 상. 이때는 당연히 명사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동사로 활용이 되면 소중히 여기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prize가 동사 자리에 나오면 어떻게 번역을 하자? 소중히 여기다로 번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rize라는 단어의 세 가지 의미를 여기서 정복을 하겠습니다. prize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다? prize는 어원이 prehend, 바로 잡다 의미로 써요. 잡다 또는 획득하는 겁니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뭐를 잡다, 획득하다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회에 나갑니다. 대회에 나가서 잡은 것, 획득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상이라고 합니다. 상 또는 상품 또는 경품을 우리는 프라이즈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회에서 획득한 상은 성취하기 매우 힘든 것이죠. 성취하기 힘든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소중한 것 또는 동사로 쓰이면 소중하게 여기다가 된 겁니다. 예, 소중하게 여기다의 동요에는 treasure이라는 표현이 있죠. 세 번째입니다. 상을 받을 만한 학생은 이 프라이즈라는 표현이 뭐예요? 상이잖아요. 상을 받을 만한 학생은 뭐예요? 훌륭한 모범이 되는 학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형용사용어로 쓰이면 상을 받을 만한 또는 훌륭한 모범이 되는 의미로 쓰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프라이즈의 명사적인 의미가 뭐다? 상품, 경품 또는 소중한 것. 동사로 쓰이면 뭐다? 소중하게 여기다. 형용사로 쓰이면 상을 받을 만한 또는 훌륭한
모범이 되는 의미로 쓰이는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는 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뭐를?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A world peace. 세계 평화는 가장 뭐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얘기죠. 세계 평화는 상이다가 아닙니다. 뭐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동사로 쓰였죠. 동사로 쓰였죠. 시대는 시대인데 어떤 시대다? honesty. 정직이 모든 다른 미덕보다 소중히 여겨지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명사 앞에 쓰였으니까 야는 형용사로 쓰였네요. 형용사로. 그럼 뭐야? 상을 받을 만한 소라는 얘기죠.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을 만한 소가 됩니다. 다섯 번째도 역시 뭐로 쓰였어요? 품사가 형용사로 사용됐죠? 명사 앞에 나왔으니까. 예, 프라이즈 스튜던트 그란 뭐요? 훌륭한 모범이 되는 학생. 훌륭한 모범이 되는 학생.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일곱 번째 단어입니다. enterprise라는 단어요. enterprise라는 표현입니다. 이 enter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안으로 들어가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price라는 단어는 어머니 뭐다? prehend. 잡다 의미로 써요. 잡다. 근데 여러분들이 잡긴 잡는데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뭐야? 이루다, 성취하다가 되죠. 목표를 잡으면 이루다, 성취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위험한 사업 분야로 과감히 들어가는 사람은 준치성이 있는 사람. 이런 맥락에서 enterprise라는 표현이 바로 준치성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진취성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뭐요? 대규모 사업, 기업, 회사, 산업의 의미로도 활용되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연상을 시켜드릴게요. 우리가 큰 목표,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한 사업 분야로 과감히 들어가는, 엔터리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뭐다? 진취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의미, 이 사업과 진취성, 이 두 가지 의미를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용사 꼴은 enterpris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진취적인. entrepreneur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제 기업가가 되는 겁니다. 기업가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기 바라요. 일은 일인데, 일자리인데 어떤 일자리냐? 진취성이 reward, 보상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진취성이 보상을 받는 일자리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enterprise. 기업은 기업인데 뭐다? 매출이 260억 달러인 기업을 의미하는 말이죠. 여기 턴오버라는 표현이 한 기간의 총 매상고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레디스트라는 표현은 왜 최근이라는 얘기죠? 최근 상업적으로 벌이는 엔터프라이즈, 대규모 사업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뭐네요? 이 그랜스라는 표현은 바로 보조금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보조금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보조금은 보조금인데 어떤 보조금이다? 그 지역의 엔터프라이즈,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이 되겠죠. 여덟 번째 단어입니다. surprise라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는 비교적 쉬운 단어지만 한번 원어민의 어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썰이라는 접도는 바로 이 스퍼에서 나온 단어예요. 스퍼의 의미가 뭡니까? above, over, 위라는 개념이에요. 위. 그러나 price라는 표현은 뭐다? 잡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포식자가 이 위에 있다가 자기 먹잇감이 오면 뭐예요? 위에서 잡죠. 위에서 덮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꽉 잡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놀라게 하다 또는 기습하다 의미가 있어요. 놀라게 하다, 기습 공격을 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뜻밖의 놀라운 일, 기쁜 소식 또는 놀라움 또는 기습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 surprise라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보시면은요, 비록 그들이 곧 결혼을 한다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 군대가 밤에 공격을 했죠? 무슨 공격을 했어요? 그 반란군을 기습 공격했다는 얘기예요. 기습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What a nice surprise가 뭐요? 정말 뜻밖의 기쁜 소식이군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홉 번째 단어입니다. comprise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come이라는 접도는 그냥 강조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고요. 이 price라는 표현은 뭐다? 잡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다? 부분들을 완전히 잡는 거예요. 부분들을 완전히 잡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전체는 부분으로 구성된다라는 얘기죠. 전체는 부분으로 구성된다라는 얘기죠. 바로 뭐뭐로 구성되다, 뭐뭐로 이루어지다가 되겠습니다. 동의어로는 뭐예요? be composed of라는 표현과 consist of라는 표현이 있죠. 뭐뭐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포함되다가 되죠. 부분이 전체를 구성한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구성하다가 되는 겁니다. make up 또는 차지하다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을 보시면은요, the collection, 그 전집은 327점의 그림으로 comprise,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을 보시면 노인들은 빈곤 계층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가 되겠죠? 차지하는 겁니다. 이때 동의어는 account for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세 번째 의문입니다. 미술 재료에는 페인트와 브러쉬와 캔버스가 뭐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 번째 단어입니다. appliance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comprise의 의미가 뭐다? 구성되다, 포함하다라고 그랬죠. 접도를 AP로 바꾸니까 의미가 이제 알리다의 의미로 써요. 이해가 됩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은 여러 번 암기를 해도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를 원어민의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결코 까먹지를 않는 겁니다. 보세요. appliance라는 단어에서 AP는 바로 AD의 변형이죠. AD는 전치사 to입니다. to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뭐뭐에게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price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price를 prize로 연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prize의 의미가 뭡니까? 상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를 누구누구에게 자신이 상을 받은 것을 알린다, 이렇게 연상해서 암기해두시기 바랍니다. 알리는 단어에는 뭐가 있어요? notify 또는 inform, advice라는 표현이 있죠. 두 번째 암기법이에요. AP는 뭐다? 역시 뭐뭐에게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price라는 표현은 뭐요? 생각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prehend, take의 두 번째 의미가 생각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누구누구에게 자신의 생각은 뭐다? 말한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알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notify, inform, advice하고 동의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런데 이 동사는 apprise A of B 구문으로 쓰이면 A에게 B를 알린다라는 얘기예요. A에게 B를 알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inform이라는 단어가 있죠. inform A of B도 역시 뭐요? A에게 B를 알린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알려야만 한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뭐요? 예를 들어 주소가 바뀌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라는 표현이죠. 세 번째 문을 보시면 이제 notify가 나와 있네요. 그 회사는 우리에게 뭡니까? 그 소식을 알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소가 바뀌면
어드바이스 해달라는 얘기는 뭐 알려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OEX의 이노베이션 바로 준보 영단어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